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놓치기 싫은 조선주 초슈퍼사이클입니다. 꺾이지 않는 조선주인 것 같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조선주가 사실은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의견은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부터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눈여겨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이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꺾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 다들 느끼실 겁니다. 뭐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긴 한데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의 국방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혹은 방위비를 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센 어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방위비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나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위비는 이제 각국에서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모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또 가져오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군함 키워드로 묶이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도 상당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주라고 하면 HD 현대그룹주가 중요한데 여전히 계속 수주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어제였나요? 또 한국조선해양 수주 따냈다고 또 기사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수주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수주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쌓인 수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산업 성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조선주라고 하면은 한 3개 기업으로 많이 축약이 됐었습니다. 뭐 대우도 있었지만 합병이 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HD 현대그룹이랑 한화 그리고 이제 삼성 이렇게 3개 그룹이 이제 조선에서 가장 대표적인데 과거에 이제 4개 기업이었지만 이제 3개로 좁혀졌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럼 왜 못 갔을까? 보통 이제 FLNG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NG 운반선 사업을 뚜렷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야 또 화랑을 띨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에너지 생산 관련된 모멘텀이 또 크게 나오든가.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있기는 한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져야 에너지 수요도 올라가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좀 부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 무슨 모멘텀이 있었죠? 불경기 모멘텀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올라가지도 못했죠. 트럼프가 이제 뭐 에너지 공급 늘리겠다고 해서 떨어진 것도 있는데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급락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다 보니까 애초에 수요도 떨어졌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관세 모멘텀도 있고 불경기 모멘텀 막 계속 예상이 되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심리가 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호경기를 우리가 이제 내다봐야 하는데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없으니까요.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결국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뭐 유가도 슬슬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운반을 특화로 하고 있는 그리고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FLNG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사실 이제 삼성중공업도 삼성중공업이지만 여기에 이제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 삼성중공업의 그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의존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쓰면서 오리엔탈 전공이 탄력적인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 조선 업체들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산업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건도 없는데 뭘 유지보수 하겠어요. 고칠 게 있어야 고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솔루션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조선산업이 부흥이 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이 있어요. 바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이제 죄송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 솔루션 이제 에너지 종목 보다 보니까 잠시 이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완성 조선업체들이 올라가고 후발주자로서 크게 슈팅이 나올 만한 기업입니다. 아직 신고가 영역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 후발주자의 이제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조선 산업이 워낙에 이제 수주도 많아졌고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 솔루션 사업에 해당되는 현대마린솔루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마진율도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지보수 솔루션 쪽이니까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이익 성장 캐파도 중요하지만 마진율도 이익의 질까지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투자해 볼 만한 기업들은 주목해 보자.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조선주의 섹터 자체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우리가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전일장 외국인도 조선과 방산 쪽을 매수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었을 때 계속 이쪽에 관한 수급이 포착이 되는 건 사실 일부 종목은 상위 그 매집 종목에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 쪽? 외국인도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 강세인 업종들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코스피 5천을 공약하기도 했고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하면서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고 있던 외국인들이 5월 정도부터는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상 6월부터는 수직 상승했어요.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외국인 수급으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외국인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걸 계속 담고 있는 업종이 있고 그동안 안 담고 있었는데 새로 담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내가 추세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계속 담고 있던 걸 지속적으로 담는다면 그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 방산, 이게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뭐 우량주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있죠. 네, 새롭게 담는 종목들이 있어요. 쉬었다가 네이버 카카오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풍산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좀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방산이나 조선 쪽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인프라에 해당되는 건설이나 건설기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 그룹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섹터는 아직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혼자 유독 그 섹터 안에서 그 종목만 외국인 수급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금액 기준으로. 그게 제약바이오에서는 지금 최근에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이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제약바이오랑 로봇이 주도 업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이 가장 대장주 성격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섹터에 전체적으로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 섹터 안에서 특정 종목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눈에 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들어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이고 그리고 로봇은 눈에 띌 만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시총들이 다들 작으니까 그게 눈에 띌 만한 큰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기회가 많이 남아 있으니 제약바이오 로봇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호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현대차 그룹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